스시 세계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항상 이쪽입니다. 참치 뱃살 쪽, 오토로, 주토로. 입에 넣으면 스르륵 녹으면서 퍼지는 고소함이 환상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스시 장인들은 다른 쪽을 봅니다. 참치 등살인 붉은색의 아카미. 지방 하나 없는 이 살코기한 점으로 장인들은 그 집의 실력을 읽습니다. 에도마의 스시 세계에서 스시야의 수준은 아카미로 판단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고요? 오토로 추토로는 어떤 참치를 써도 오토로 추토로 맛이 납니다. 지방이 맛을 내주니까요. 그런데 아카미는 참치의 품질, 숙성, 장인의 칼질에 따라서 다른 맛이 납니다. 200년이 넘는 반전의 역사가 숨어있는 아카미 편 시작해볼까요? 아카미가 왜 붉은색인지 아시나요? 참치가 바다에서 얼마나 미친듯이 헤엄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치는 멈추면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가미로 물이 안 지나가서 숨을 못 쉬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쉬지 않고 헤엄치는 생선이 참치입니다. 그러려면 근육에 산소가 엄청나게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참치의 등 쪽 근육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산소 저장 단백질이 잔뜩 들어있답니다. 이게 피처럼 붉은색인 거죠. 그러니까 아카미의 선홍빛은 참치가 평생을 쉬지 않고 달린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없지만 철분에서 오는 은은한 산미, 아미노산이 만드는 감칠맛, 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아카미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아카미가 200년 전에는 고양이한테도 버림받는 네타였습니다. 우리는 참치를 마구로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에도 시대 때 참치의 옛 이름은 시비였습니다. 근데 이 발음이 죽음의 날이라는 시비와 똑같은 거였죠.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내일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저녁 반찬 이름이 죽음의 날이니까요. 먹기 싫겠죠. 무사가 안 먹으니까 아무도 안 먹고 참치는 하급 생선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 참치처럼 거대한 생선을 신선하게 운반할 방법이 없었어요. 참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멈추면 죽는 생선이라 살아서 운반이 안 됩니다. 잡자마자 죽은 참치를 지푸라기로 덮어서 에도 시내로 끌고 오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물에 빠진 시체 같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카미에 들어있는 미오글로빈이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그 아름답던 선홍빛이 시커멓게 변해요. 거기다 피가 응고되면서 철분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아카미를 붉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성분이 냉장 기술 없이는 변색과 악취의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코마타기, 고양이가 넘어서 지나가는 생선이라는 뜻인데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는 고양이가 참치 앞에서 냄새 맡고 에잇!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급 오마카세에서 비싸게 팔리는 이 아카미가 고양이 발에 밟히지도 못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비참한 아카미를 구해준 게 있습니다. 바로 간장. 18세기 후반 지바현의 조시 지역에서 간장 산업이 갑자기 발전을 하게 돼요. 재밌는 것이 여기가 참치 어획지기도 했는데요. 참치 잡는 동네에서 간장 산업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 생각한 거예요. 이 간장에 참치를 담그면 어떨까? 결과는 마법과 같았습니다. 간장의 높은 염분이 삼투압을 일으켜서 아카미 속 수분과 피를 쫙 빼내고 그 자리를 간장의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채우는 거예요. 변색의 원인이었던 수분이 빠지니까 색이 유지되고 간장향은 철분 냄새를 잡아주게 된 거죠. 아카미의 약점이었던 것들이 전부 해결된 겁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도 날것 상태로 보존이 되면서 맛까지 좋아지는, 이게 바로 집게 기법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아카미 집게는 아카미를 간장에 절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또 한 번 터집니다. 1832년 이상기후로 에도 앞바다에 참치떼가 미친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숫자가 무려 하루에 10,000마리나 됐다고 해요. 냉장고도 없는데 10,000마리가 쏟아지니 리온바시오 시장은 완전히 마비가 됐죠. 내일이면 전부 썩어버릴 참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상인들은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때 에도의 포장마차 스시 장인이 천재적인 판단을 해요. 헐값에 투매되는 아카미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자기 비법 간장에 푹 절인 거예요. 잡내를 잡고 감칠맛을 입히고 새콤한 샤리 위에 올려서 한입 크기로 진 니기리즈시, 이걸 에도 서민들한테 팔기 시작하고 대박이 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에도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참치를 안 먹으면 에도 사람이 아니다. 고양이가 거르던 아카미가 한 세대 만에 에도의 소울푸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카미 집게 어떻게 만들까요? 3가지 방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키리미 집게인데요. 키리미 집게는 참치를 미리 슬라이스한 다음 볼에 담긴 간장 소스에 넣고 절이는 방식입니다. 그럼 먼저 간장을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간장은 그냥 간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이구치 간장과 미림을 섞어서 끓인 니키리 간장을 사용하는데요. 간장과 미림을 1:1 비율로 넣어줍니다. 저는 50ml씩 넣을게요. 이렇게 1, 2분 끓이면 알코올이 다 날아가는데요.
그러면 이때 다시마를 넣고 1분 정도 끓여줘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가스오부시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니키리 간장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거나 얼음물 중탕을 해서 차갑게 식혀줍니다. 그럼 이제 이 아카미를 한 점 한 점 먹기 좋게 썰어야겠죠? 칼에 썰리는 붉은색 아카미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 식욕을 불러일으키네요. 썰어서 네타를 간장에 살짝 담그고 그릇에 걸어두면 키리미 집게의 네타 준비는 끝입니다. 다음은 유비끼 집게와 사쿠 집게입니다. 유비끼는 뜨거운 물에 겉표면을 살짝 익히는 조리 방법으로 도미에서도 껍질에 세균을 죽이고 식감을 살리기 위해 썼던 방식인데요. 이걸 아카미에 응용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키리 간장을 만들어서 담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 비율이 아니라 간장을 조금 더 넣어주려고 해요. 블록이다 보니 안에까지 침투하게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죠. 코이구치 간장 300ml, 미림 120ml를 넣고 끓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끓여서 알코올을 날려주고 다시마를 넣고 1분 정도 끓여줘서 감칠맛을 더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식혀줍니다. 이제 아카미 블록을 끓는 물에 넣어서 살짝 데칠 거예요. 삶는 게 아닙니다. 색이 변할 정도만 담가줍니다. 그리고 바로 꺼내서 얼음물에 넣어서 식혀준 뒤에 해동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좀 전에 만든 니키리 간장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참치 고유의 철분 냄새와 비린내가 제거되죠. 다음은 사쿠 집게인데요. 사쿠는 참치를 직사각형 블록으로 다듬은 살코기 덩어리를 말해요. 이걸 통째로 간장에 담가줄 거예요. 참치가 염도에 의해 살짝 떠서 윗부분이 절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위에 면포나 해동지를 덮어 모든 면이 간장에 잘 절여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께에 따라서 담그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정도면 20분 정도만 담궈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삼투압작용으로 겉면은 쫀득하고 속은 부드러운 수분감을 유지해서 먹을 때 맛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제 스시를 만들어 봐야죠. 오늘은 아카미 스시 파티를 할 겁니다. 체온과 같은 샤리를 잡고 네타에 와사비를 아주 조금 올려주면 감칠맛 폭발하는 아카미 집게 완성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간장의 감칠맛이 혀를 먼저 감싸고 그 다음에 아카미 특유의 은은한 산미가 퍼지고 샤리의 새콤함이 그 사이를 정리해줘요. 마지막에 코끝으로 간장향이 올라옵니다. 뱃살처럼 지방이 녹는 화려함은 없지만 대신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이죠. 평생 쉬지 않고 바다를 달린 근육의 맛, 거기에 간장의 200년 역사가 겹쳐진 맛. 화려하진 않아도 깊은 아카미 집게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떤 네타가 여러분을 찾아올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